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서울노동TV 노가리 8회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님 박성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상담 사례는 어떤 겁니까? 네, 계약직 분이신데요. 계약 기간 만료됐다고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니까 계약직인데 비정규직 문제죠, 이거?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은 크게 한 4가지 유형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이 기간제입니다. 이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다라고 하는, 즉 고용이 불안하다고 하는 게 핵심 문제이겠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해지가 되는 거는 그 자체가 위협합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계약직이니까요. 계약직은 말 그대로 이제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만료되면 이거는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하는 겁니다. 자동 퇴직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계약 기간 만료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는 자동 퇴직이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해고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이분은 계약 해지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원칙은 자동 퇴직이지만 이른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갱신 기대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갱신 기대권은 말 그대로 내가 계약직이지만 이 계약이 갱신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하나의 권리처럼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크게 2가지. 그러니까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또는 뭐 쭉 보니까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계약직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갱신돼 왔어요. 그런 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 계약이 갱신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갱신 기대권인데요. 하나 덧붙이자면 약간 부수적이긴 하지만 담당 업무가 뭐냐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한 단계 더 거치는데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즉 계약 해지를 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이걸 또 봅니다. 합리적인 이유, 이게 뭔가요? 뭐 어떤 평가를 거쳐가지고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정말 평가 결과 너무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거나 두 번째는 뭐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뭐 비위 행위나 복무 규율 위반 행위가 근무 기간 중에 있었다거나 또는 뭐 회사가 너무너무 정말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계약직을 계속 고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 등은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가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요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니까 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로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는 2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른바 비정규직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상 계약직을 쓸 수 있는 최대 기한은 2년입니다. 2년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 사람은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 즉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2년 기간 제한도 뭐 예외가 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기간 제한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만 55세 이상인 분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또는 뭐 정부에서 어떤 뭐 복지 정책 일환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자다 다 안 됩니다. 본인이 기간제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기간 제한 적용 대상인지 예외 대상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확인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들죠. 뭐 법률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법률 찾아보셔서 좀 이렇게 어렵다 이해되면은 저희 같은 법률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죠. 네. 지금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법률지원센터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번 달만 넘기면 법적으로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건데 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제 정확한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운데 일단 뭐 규정상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관행을 봐야겠는데요. 지금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계약직 입사하신 분들도 특별한 사유 없으면 다 정규 지원이 됐고요. 같이 입사하신 분들 중에도 혼자만 지금 계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갱신 기대권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갱신 기대권이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인 건데 그러면 1차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가장 그 빠르고 효율적인 법적 구제 절차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니까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 꼭 잘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성훈 의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